제8회 황룡사 정단과깁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입니다. 리어 5단의 3연승을 막기 위해 한국의 김다영 3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자, 현재 좌측에 있는 백의 대마가 어떻게 되느냐. 네, 역시 그 부분부터 두어 갑니다. 일단은 좀 돌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돌 3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 항상 가운데 자리가 급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나가는 방향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돌 3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 한가운데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리어 선수 칭찬해 주면 안 되는데 잘 두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좀 그래서 이 밀어간 수가 지금 어땠는지 있는 게 정수였을 것 같고 민 이상은 여기를 무조건 둬야 돼요. 이쪽을. 좌변이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자, 넘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이 주변의 흙이 워낙 철벽이어서 백이 일단 두 집을 자체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제 나와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한 집은 만든다고 쳐도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백도 이제 이런 류의 나오는 수가 어쨌든 모양이 급소이긴 한데 형태로 보면은 나와 끊긴 약점이 있죠.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변으로 가봤자 집이 잘 안 나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거 바로 맞게 되면은 백이 여기를 두게 됩니다. 이쪽을. 그리고 여기가 한 집이 나죠. 여기가 또 이제 백이 약간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게 살짝 내 집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어쨌든 먼저 둬야 돼요. 그 부분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사는수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을 빼는 게 뭐 타협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애매합니다만 여기서 손을 뺄 절반 살려면은 여기서 2선으로 주랭랑 쳐야 됩니다. 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막으면은 정말 이제는 흔히 얘기는 배수진이 쳐지는 겁니다.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과연 김다영 3단의 선택은 모든 걸 다 걸고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동안의 집을 좀 득을 봐놓기는 했으니까요. 절반만을 선택을 할지. 이런 데가 참 어려운데 말은 절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뜯기면 일단 괴롭는데요. 막았네요. 다 살리는 쪽으로 승부를 걸어갑니다. 이게 지금 좀 수익기를 완벽하게 하고 뒀다면 뭐 정말 김다영 선수가 8연승 한다고 해도 정말 맞는 얘기인데 이게 김다영 선수도 이제 단체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첫 대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굉장히 잘 두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 사용에 있어서 좀 빨리 두는 느낌입니다. 좀 더 침착하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요. 그 다음에 차단을 해 갈 텐데요.
네, 일단 어떻게 들여다봐야죠. 해야, 네, 네, 다 이어야 되고. 안형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결국에는 여기서 뭐든지 한 집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백이 이쪽을 두고 흑이 여길 두게 되면 네, 백은 이런 쪽으로 두게 되고 좀 나중에 두겠습니다만 여기는 결국 한 집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후수한 집인가요? 네. 일단은 흑이 이쪽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니까 거의 한 집으로 봐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집이 만들어지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워낙 단단해서 네, 한 칸을 떼면은, 네. 이쪽을 두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네. 역시 여기 두게 되면은 끊어지는 수 때문에 아. 호구 쳐줘야 되고 이렇게 다 잡으러 올 수가 있군요. 네. 네, 좀 쉽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보통 이제 자기 돌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대부분 원래는 안형을 찾아서 사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꼭 잡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내 돌이 약한데 상대 돌 잡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사실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다영 선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냐면 자체로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상대의 어떤 무리수를 좀 유도해서 네. 잡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 두면 상대가 일로 오게 돼서 이제 타고 나가서 여기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글쎄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일단은 김다영 선수 위기입니다. 근데 김다영 선수 생각에서도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네. 단 한눈에 사는 수는 네.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뭐 일단 뛰어 나가면은 이쪽에서부터 네, 나가는데 흑도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만 일단 백이 약간 괴롭습니다. 어쨌든. 네. 자, 여기서 차단을 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지금 두 기사는 시간 사용은 엇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바둑은 사는 쪽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공격하는 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네, 이쪽을 막아갔을 때 맞게 되면 일단 서로 살고 잡히는 게 이제 바로 결판이 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리어 선수도 좀 떨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의 대마를 잡는다는 게 뭐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어. 쪽부터 가는군요. 안 잡으러 갑니까? 뭐 이미 이득을 좀 네. 봤다는 건가요? 자, 글쎄요. 왜 안 뒀을까요? 네. 진행된 자리라고는 하중항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때 뭐 잡으러 가는 게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였는데 이거 일단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일단 백도 뭐 설마 여기서 더 세게 두진 않겠죠.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 넘어가는 게 일단 뭐 워낙 눈에 보이니까요. 네, 갑자기 좀 예상하기 네. 힘든
일단 참 예상하기 힘든 진행이네요. 네. 일단 상대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상변 쪽을 받아줄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치받는 거는 무조건 흑이 맞기를 기다려서 네, 일단 좌측을 두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흑도 살려줘도 상변에 큰 모양을 만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김다영 선수도 용궁 탈출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지금 흑이 네. 괜찮은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높긴 합니다만 우병과 좌상에 네. 지키는 수단을 백이 다 하기는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말 다 잡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흔히 못 놓아주는 경우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낚은 고기를 놓아주는 경우 딱 하나입니다. 너무 작을 때, 네, 크기가 작을 때. 장물고기들은 놓아주기는 하는데요. 이 네. 정도면은 작은 물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리오 선수의 생각에는 뭐 이 정도는 대마 축에도 안 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근데 지금 일단 바둑 자체는 백이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네요. 네. 우선은 이쪽이 상변이 막혀서 네, 이쪽이 치받는 게 굉장히 악수긴 하죠. 이제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또 여기가 약간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쪽을 두고 확실히 넘어가기는 한 건지 들여다보게 돼요. 네. 당장은 수가 안 날 것 같아요. 이쪽을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백흑도 자충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쪽에 돌이 조금만 와도 이쪽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렇네요. 리어 선수는 좀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잡으러 가서 5대5 승부를 하느니 내가 확실하게 판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마를 잡으러 가는 쪽보다는 중앙 두터움을 쌓아서 상변의 모양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황룡사 정단 과깁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지금 한중일 각각 5인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한국 팀에서 단 1승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자, 과연 김다영 3단이 그것을 해내줄지 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우선 이 바둑은 중국 장쑤성 장엔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부터 다녀보시죠. 역시나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다영 3단이 우측에 착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네 번째 대국을 치르는 리영 5단.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전 대국이 없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는데요. 자, 김다영 3단이 봄에 맞는 그런 꽃무늬 의상을 셔츠를 입고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회에 관심이 꽤 많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대회니까요. 네. 자, 많은 취재진과 관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흔히 이제 중국의 뭐 바둑 열기가 뜨겁다, 뭐 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뭐 시진핑이 바둑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 지도부가 좋아하니까 바둑을 다 이렇게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이게 중국에서 이제 바둑을 굉장히 밀어주고 어떤 진흥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이야 이제 경제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본에게 많이 좀 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 이기기가 힘든데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간 게 바둑에서만큼은 중국을 이기자라고 해서 서비평 구단, 마요충 구단 이런 천재급 기사들을 아주 육성을 세게 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의 자존심 혹은
일본이나 어떤 중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 바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아주 중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실제로 뭐 자국 내에서 네. 커제 구단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네.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우리도 조은영 구단이 응창기배에서 우승했을 때 네. 온 나라가 뭐 아주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바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떤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둑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네. 아, 이러면 개가승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큰일이네요. 네.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불리함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에 맛이 남아 있다는 게 백에겐 너무 괴롭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네. 당장은 안 되고요. 네. 결국 여기 모든 게 다 이쪽의 선수라고 한다면 이 바둑에서는 이제 백이 뭐가 고민이냐면은 결국 여기를 통으로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자,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네. 하는지가 중요해졌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다가 어영부영해서 돌이 이쪽이 좀 점점 단단해지면은 거의 바로 결행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백이 난이도가 상당히 네. 높은 아주 골치 아픈 바둑이 됐습니다. 가장 간명한 침입이라고 한다면 332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3-3을 두는 거는 이 정도로는 너무 글쎄요. 클까요? 네. 뭐 이게 살았다고 가정해 보면은 워낙 큰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네. 이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아까 찔렀을 때 이게 버리는 게 나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변이 너무 큰 집이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집이군요. 뭐 역시나 뭐 들어가는 네. 수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이왕 깨러 가는 거 네. 여기를 다 둔 다음에 흙이 두면은 그 다음에 통째로 깨는 게 더 화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왕 깨러 가는 거 이렇게 세게 가는 건데 리어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반면 운영을 지금 어깨에 힘을 좀 빼고 하고 있어요. 약 70% 정도 힘으로 반면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수를 잘 안 두겠죠. 네, 결국 노리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바둑은 이제 형세 판단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여기 모양과 이 모양은 엇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이 흙의 이런 여기가 이런 모양과 백의 여기도 뭐 엇비슷합니다. 그럼 백은 확실한 스무집과 흙은 이제 불확실한 이 모양이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어떻게 굳어질 것인가. 이게 종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쪽을 안 두면은 백이 이제 마늘물 두고 흙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씌워서 이건 전체가 이제 갇혀서 흙이 잡힙니다. 흙이 받아야 되긴 하죠. 어떻게 보면 흙이 좀 밀어간 수가 조금 잘못 뒀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흙이 차라리 이쪽을 두고 백이 막으면 손을 뺄 수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지키는 게 더 깔끔한데 이걸 밀어주다 보니까 백이 나갔고 손을 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다영 선수가 아까 아주 기세 있게 한번 간 건데 실은 여기 좁혔어야 되고 네. 아차 싶은 거고 리어 선수도 흔히 여기 이제 미는 밀어간 수를 수로. 많이 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차 싶은 것 같아요.
뭐 흑도 이 넉점을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그 우상 방면을 키워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한 집이고 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스무집인데 네, 이런 확실한 집을 좀 포기하고 불확실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둑이 유리한 쪽에서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 불리하다면 그렇게 둬야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 게 굉장히 경솔한 수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손을 뺄 거면 여기를 안 두고 두면은 여기 두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밀어놓고 지금 받자니 이제 선수가 뺏겨버린 거고, 왜냐하면 흙이 받게 되면은 여기 모양을 선수를 뺏긴 거 아닙니까? 이 흙은 손해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고, 손을 빼자니 잡히는 게 남아서 괴롭고, 그러니까 민계 리어 선수가 실수가 나왔네요. 자, 지금 리어 선수가 실수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55대 45. 일단 흙이 약간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여기에 약점은 결국 이제 백이 상당히 좀 이 패의 약점이 남아 있다는 건데 당장은 아니어도 워낙 부담이 커서 저수가 남은 만큼 좀 불리하네요. 자, 그래도 뭐 55대 45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또 후반으로 갈수록 리어 선수가 좀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뭐 리어 선수를 좀 실력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아주 긴박하고 초있게 몰리게 되면은 네. 리어 선수처럼 뭐 굉장히 전투형이고 뭐 이렇게 좀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두는 선수들은 대체로 좀 끝내기가 좀 약합니다. 또 이번 달부터 김다영 3단과 김채영 선수가 함께 또 국가대표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끝내기가 국가대표, 네.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이 끝내기의 어려움을 아주 좀 잘 느끼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박영 구단의 끝내주는 끝내기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의 끝내기 강의를 저도 이제 봤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끝내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네. 그나마 쉽게 좀 풀이를 했다고 하기는 하던데요. 네. 제가 오늘 흔히 이제 수포자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수학부터 포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포자가 될 겁니다. 끝내기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가기 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기는 하죠. 저는 그 강좌를 보고 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끝내기는 없구나. 네.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네. 그만큼 프로가 보기에도 네. 그 정도의 어렵죠. 네. 난이도였군요. 저는 끝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보실만 하셨나 보죠? 아니요, 그냥 멍하니 네. 박영훈 구단이 이제 처음으로 네. 방송하니까 강의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봤던 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바둑 팬들을 제가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고급자분들이 어제 해서 잘 봤다. 제가 바둑이 참 어려웠는데 귀가 쏙쏙 들어오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칭찬을 많이 받으셨군요. 근데 그게 바둑이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올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본인이 이제 좀 고급자다, 나는 바둑이 세다 이런 걸 이제 은연중에 표현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영훈 구단의 이제 끝내기 강좌도 많은 분들이 실은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재밌게 봤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간단한 끝내기 공부 네. 방법으로는 이제 19줄은 너무 네. 넓으니까 9줄 바둑칸에 네. 끝내기 공부 책이 있기도 네네. 하던데요. 그것도 어렵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끝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수들의 영역인데요. 아마 지금 우리
바둑 TV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승단전 아닙니까? 네. 근데 승단전을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야, 기가 막히게 두실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끝내기 들어가기 전까지 열 몇 집 이겨서 네. 야, 드디어 이기나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끝내기 시작하자마자 열수도 안 되었고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종반내에서 포인트를 많이 내어주기는 네. 하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 바둑에선 끝내기는 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항상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붙어 있죠. 네. 붙어 있고. 이 변의 끝내기가 핵심인데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항상 선수권을 가져갑니다. 근데 당연히 고수하고 두게 되면은 고수가 한번 여기 시작하게 되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손을 뺍니까? 고수가 두는데. 여기 당하죠. 여기 당하죠. 여기 당하죠. 이렇게 네 군데 당하는데 보통 이 하나가 몇 집짜리면 여섯 집짜리예요. 그 여섯 집짜리 네 군데 순식간에 뚜루룩 당하고 보면은 24집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집 앞서 있어도 열수 들면 도로 역전돼 있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둬봤자 네.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끝내기는 이제 박영 구단의 이제 강의 때 보셨겠지만 네.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반대로 손을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이 돼야지 서로 균형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고수 실력 차가 나면은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부분의 끝내기 방법을 배운다 네. 하더라도 그 실전 내용, 분위기에 네.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여운 구단의 끝내기 강자도 한 판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판을 잘 본 다음에 선수가 되는 곳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네. 정말 어렵죠. 그나저나 이제 김다영 선수와 이제 리어 선수가 지금 딱 자기가 실수를 딱 하자마자 아 실수네라고 느끼고 좀 딱 장고에 빠지는 바람에 박여운 구단이 의문의 일패를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준 것 같은데요. 네. 이 끝내기 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끝내기뿐이 아니라 이 바둑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 이런 그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얼마 전에 유홍준 저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바둑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한국기원의 또 상임 이사로 역임도 하셨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에서 한번 읽은 건데 이 경복궁을 들어갈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바둑 고수와 하수요? 아, 그 이제 어떤 유물을 볼 때 아, 네. 네. 하수들은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딱 그 광화문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근정전이라고 아주 큰 건물이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정전을 정면으로 사진 찍는다 그래요. 누구나 그렇죠. 가장 네. 큰 건물을 배경으로. 근데 고수들은 네, 45도 각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얼짱각도라고 하는 그 네. 각도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짱 각도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게 45도라고 한다면 네. 건물도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게 45도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예, 대각선으로 걸어서 그 건물의 45도 각도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데 하수들은 정면에서 찍는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좀 입체적으로 더 많이 네.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도 우리가 하수들일수록 네. 상대가 둔 자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고수들은 예, 넓게 조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끝내기 쪽이 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둑판을 45도 각도로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네, 그런 개그가 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미신 내지 또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 고바야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네. 꼭 바둑판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비스듬히 보는 것 때문에 네. 아주 좀 유명한 그 이론이죠. 왜 비스듬히 보냐? 옆에서 보냐 했더니 옆에서 봐야지 더 잘 보인다. 네. 그랬는데 상대들은 끔찍하기 싫어하죠. 이게 바둑판 사면으로 네. 되어 있는데 그 면마다 볼 때 네. 바둑의 느낌이 전혀 다르게 네. 다가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뭐 경복궁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만큼 이 판 전체를 조망하는 게 바로 실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항상 바둑 둘 때 상대가 둔 자리만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워낙 장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리어 5단의 선택은 찌르는 수였고요. 아, 그 다음에 지켜두네요. 네. 그 찔러 교환이 놓는 건 나중에 노림이 있죠. 여기 들여다보고 이으면 들어가는 수를 남긴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돌이 잡혀요. 네. 여기 두고 이을 때 씌우면 잡히는데 싸우다 보면 이쪽에 돌이 오겠죠. 자, 김다영 선단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바로 두기에는 그러니까 변 쪽으로 가기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죠. 이쪽에 돌이 조금만 와도 여기에 약점이 있고 이쪽에 돌이 조금만 와도 들여다보고 들어가 버리면은 양곳마루 몰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간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3-3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일단 김다영 선수는 상대가 귀 쪽으로 받아주길 기대한 건데 리어 선수는 역시 변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귀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3-3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게 한 10집 정도 차이가 나요. 이쪽의 모양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리어 선수의 선택이 꼭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그 반상의 나머지 네. 집은 다 비슷하니까요. 네. 백은 좌상의 스무집 그리고 우상에서 좀 마련이 되겠고요. 그것을 덤까지 포함해서 상중앙 부근을 막아내야 하는 건데요. 맞나요? 네, 그렇죠. 네, 호응을 안 해주셔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은 쉬워지겠어요. 네, 쉬워져야 될 텐데 이때 박영훈 구단을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바둑이 끝내기가 가장 어려운 게 네. 이쪽에 처리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중앙은 항상 미지수죠. 이거 과연 어디까지 깨지느냐 어렵습니다. 어쨌든 느낌은 백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긴 하네요. 왜냐면 이 집은 엇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류의 공간들이 네. 다 흙이 한 집이라도 불어납니다. 여기가. 두터움이 있는 네. 거군요. 반면에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줄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아직은 백이 좀 괴롭네요. 네, 지금 패는 걸 수가 없죠. 좌측에 찔러가는 등등이 다 패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으면 뭐 서럽습니다. 다 참아야 됩니다. 자, 이제 흙도 잡고 백도 살아두는 형태까지 진행이 네. 될 텐데요. 그러면 흑이 선수를 쥐고 중앙 먼저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패감이 많으면 2단 젖혀서 둘 텐데 지금 네. 패감이 역시 없습니다. 자, 손이 빨라진 걸로 봐서는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바둑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게 흘렀고요.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슬슬 초읽기에 몰릴 때는 됐습니다. 김다영 선수도 지금 계산이 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전투력도 세고 계산마저 뛰어나면은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 이 하늘은 꼭 두 가지 재능을 다 주진 않습니다. 이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럼 성향상 뭔가 이제 냉정한 계산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좀 비틀어가는 수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 리어 5단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아마 다음 수를 딱 맞추신다면 그래도 뭐 감각에 있어서는 정말 뭐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 한 수만이 떠오르는 장면인가요? 이제 중앙에서 모양을 펼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네. 아니, 또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위해서 힌트 여기를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이쪽을. 네. 네. 자, 리어 5단의 다음 한 수는 날일자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대부분 좀 붙이는 쪽을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네. 돌이 붙으면 백이 받아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받지 않고 백이 한 점을 버립니다. 이렇게 두면은 네, 들여다보고 이었다고 이제 치면은 보통 이게 워낙 큰데 이 모양이 다 지워지니까 지금은 흙은 이 바꿔치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죠. 그래서 날일자로 가득고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다 틀어 막히죠. 이쪽 워낙 단단하니까 네. 통로가 막힙니다. 여기로 한 칸 살짝 비켜도 다 붙여서 끊어버리면은 이쪽 뚫고 나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는 이쪽을 본 다음에 이어야 되는데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역시 모양을 뚫기가 어렵고 이수마저 남아서 백이 답답하네요. 자, 백은 좀 다른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거기를 붙이나요? 그곳을 아, 네. 붙이는군요. 아, 그 수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받아주면은 네. 받아준 게 맛이 나빠서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흙이 아까처럼, 네, 네.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돌이 미리 와 있으면은 네, 이쪽을 둬서 흙이 이제 두었다 가정하면은 네. 여기를 둬서 나중에 네, 이런 식의 끊는 맛을 노릴 수가 있어서 미리 좀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멋진 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네.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좌변의 흙의 노림수, 백도 조심해야겠는데요. 지금 뭐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봐도 누구나 이제 성향이 있고 뭐 기풍이 있는데 바둑이 유리했을 때도 역시 뭐 성향이 있습니다만 불리했을 때 역시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끝없이 기다리는 멤버가 있고 네. 그냥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판을 굉장히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김다영 선수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네. 자,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자 흙에 상변을 붙여갔어요. 네. 이거 뭔가 끊고요. 네. 복잡해지는데요. 일단은 뭐 백은 환영이죠. 흙이 이쪽을 지금 붙여간 거는 흙은 약간 욕심을 많이 낸 수예요. 왜냐면 백이 여기 지키란 얘기인데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흙이 이쪽에 없다고 백이 없다 보면은 여기 둬도 이 호구 자리가 딱 돼갖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미리 갖다 놓고 백으로 지키란 얘기인데 백이 지키면 어디 두냐라고 하면 여기 둬서 그냥 게임을 끝내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불리한 거 치는 거 뻔히 아는데 여기를 좀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당연히 끊어가서 변화를 꾀합니다. 아, 거기까지 또 있습니까? 강수인데요. 네, 그 수 역시 그냥 보통은 늘고서 네. 이거 보통 이제 떨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백도 이게 선수라고 본다면 네, 이쪽이 연결되면은 흙이 갇히는 느낌이 들죠. 수상전도 될 수 있고 해서 흙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요. 백도 약점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흙도 재밌네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어쨌든 이 는수는 굉장히 잘 든 수네요. 왜냐면 여기를 잇고 나서 여기 뒀는데 따라두게 되면은 여기를 둔 수와 여기는 이게 확실하게 공배가 돼요. 네, 완전 공배입니다. 흙은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쪽은. 네. 뭐 역시 중앙 네. 받아두고요. 그럼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흙은 일관되게 여기 빨리 지켜라. 지금 흙이 네, 백이 어디를 두게 되면 네, 이쪽을 둬서 여기를 두게 되는데 이제는 패가 됩니다. 이쪽을 두면은 아까는 이쪽에 수가 없을 때는 이 수로 잡혔는데 지금은 여기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흙은 네, 이쪽을 두고 네. 여기 두게 되면은 막아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데 어쨌든 뭐 백은 좀 괴롭죠. 패가 되면. 역시나 아, 깨 네. 들어가고요. 다시 또 좌측의 대마가 결국엔 또 네, 네. 승부가 되네요. 자, 계속되는 김다영 3단의 승부수입니다. 흙 모양은 정말 많이 지워졌고요. 네. 지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쪽을 맞게 되면은 예, 두어서 오히려 이쪽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네.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흙은 어쨌든 간에 두 개를 다 살리는 방법이 지금 별로 없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에 둔 겁니다. 자, 그럼 좌측에 대마만 살면 되는데 자, 역시나 그 부근 노력하는데요. 자, 마지막 승부처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붙였습니까? 약간은 악수 의미가 약간은 있어요. 일단 흙이 이렇게 받기만 해도 약간 악수인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베개 이쪽으로는 굉장히 악수인데요. 받아주게 되면은 이쪽을 둬서 네. 네,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미리 두어둔 것 때문에 약간의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결행이 되죠. 다시 또 부활하네요. 네. 그럼 흙도 흙이 네, 바로 안 맞겠습니다. 아, 승부수입니다. 두 점을 아예 그냥 버리고 이제는 좌측을 무조건 잡으러 갑니다. 백도 단수를 네. 안 받기는 어려웠나요?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면은 빵 따르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네. 어차피 패가 되면은 여기를 못 깨면은 백은 좀 우울하죠. 네. 근데 김다영 선수가 이런 데서 좀 이 판을 보면 계속 물러서지 않고 예, 최강의 수를 두는데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대마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약점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일단 여기는 끊어봤자 양단수가 맞보기가 되니까 흙은 항상 이런 데서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흙이 네. 뒤로 받는다고 하면 늦춰야 되겠고요. 네, 백이 이 정도는 선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두게 되면은 끊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맞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잡히니까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은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단수가 되면 받고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다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대체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한 집이 뭐 정확하긴 아닌데 어쨌든 반집은 나 있고요. 여기서 또 한 집을 억지로 좀 만들어 내야겠어요. 네. 또 좀
그 아랫부분 네. 젖히던가 하는 자리가 약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만은 참 잘 안 잡히긴 하네요. 산 건가요? 그렇진 아직-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요. 네. 네. 지금 타겟 전문가를 좀 불러오고 싶은. 네, 일단 결국 네. 이제 거기를 둬서. 네. 그 부분을 노려야 네.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선수 한 집은 네. 어느 쪽도 안 나네요. 야, 이거 괴로운데요. 그렇다면 결국 뭔가 지금 끊어서 약간 잡으러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김다영 선수가 묘수를 찾아야겠습니다. 평범한 수로는 완벽하게 사는 수는 보이지 않고요. 실은 이 바둑은 지금 패가 돼도 괴로워요. 네. 좀 흙이 정수인데 보통 이런 데서 성급하게 너무 빨리 집을 뺏으러 가다가 이렇게 딱 젖히면 역습을 당해서 도로 무너지니까 항상 잡으러 갈 때는 역사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뭐 다 틀어 막은 걸로 네. 보여지기는 합니다. 과연 이 백대마 전체를 두 눈을 내고 살릴 수 있을지 자, 잠시 후에 그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룡사 정단과깁의 5번째 대국. 이 바둑의 승부는 백대마 전체로 네. 결정이 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바둑은 좀 잡는 쪽으로 좀 관전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네. 설령 못 잡더라도 공격하는 쪽엔 다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는 쪽에서는 다음이 없죠.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또 굉장히 긴장되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게 너무 공간이 좁습니다. 네, 흙에 약점이 있는 자리가 어디 없는지를 지금. 네. 좀 더 노려보고 싶기는 한데요. 이게 좀 백은 하여튼 묘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자,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네. 가만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백은 참 괴로운 게 보통 패라도 좀 내면 그래도 절반은 하고 가는데 네. 바둑형 자체가 패가 나도 괴로워요 지금. 왜냐면 이쪽에 패감이 워낙 많아서 뚫리기만 해도 괴롭고 여기 뚫려도 괴롭고요. 이쪽에 뚫어도 이쪽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패가 나는 것조차도 백은 괴롭기 때문에 보통 단수치고 이런 모양을 둬야 되는데 호구가 되면 패가 날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일단 늘어서 두었고요. 야, 리어 선수도 꽉 이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자. 네, 일단은 선수가 됩니다. 네. 뭐 어떻게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리어 선수도 이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단수도 아닌데 그냥 꽉 이어버렸어요.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도 흙은 항상 여기 두면 사는 형태라 네. 글쎄요 뭐 이렇게 머리 아픈 형태는 아니었는데 좀 아슬아슬한 선택입니다.
묘수입니까? 그런 수가 있나요? 두 점을 키우는 묘수가 있나요? 그냥 치받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치받는 걸 미리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받는 걸 미리 두면은 네. 이쪽을 이제 두거나 그럴 때 이쪽을 둬야 되는데 흙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맛보기가 돼서 잡히죠. 네. 또 반대로 이쪽을 먼저 두게 되면 집을 낼 때 이번에 이쪽으로 두어서 이게 집이 안 되므로 옥집이죠. 그래서 안 돼요. 두 개를 백이 먼저 두는 순간 집이 안 돼요. 네. 야, 거기를 두는 게 묘수입니까? 그러네요. 묘수네요. 야, 리어 선수가 이은 게 어마어마한 실수군요. 와, 김다현 선수가 묘수가 나왔어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네. 이제 이러고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을 둘 때 미리 자충을 해놓은 것 때문에 여기를 반대로 둬서 단수가 됩니다. 네. 이게 따내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예, 보시다시피 한 집, 두 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길 쳐요. 네. 그럼 따낼 때 이쪽을 잇게 되면은 역시 이번에도 두 집이 만들어 살았죠. 야, 어마어마한 묘수가 나왔네요. 결정을 안 지어두는 그러네요. 게. 결정을 안 지어두는. 네. 근데 그 수를 안 두면 잡히는데, 네. 야, 기가 막힌 묘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한 집을 네. 내면은 네. 위쪽에서 마련이 되는 거군요. 그러네요. 와, 김다영 3단 네. 찾아냈어요. 네. 이 리어 선수가 이수가 살렸어요. 원래는 못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이수를 안 둬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흙은 중앙의 형태가 네. 정말 재밌는데요. 키워놓고 네. 여기에 둔다는 거를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 아니면 다 잡히는 모양인데, 야, 김다현 선수가 이거를 살렸어요. 정말 소름 돋는 한수인데요. 네. 이렇게 살려줄 수가 있군요. 그러네, 참. 역시 전투와 수익기 쪽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김다영 선수인데, 네. 네, 이제 묘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백대마 전체를 살리게 된다면 상변에서 네. 득을 많이 받고요. 아니, 흙이 망했죠. 망한 정도가 아니라, 역전인가요? 네, 이러고 역전 안 당하면은 뭐 바둑이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야, 어쨌든 이야, 진짜. 정말 좋은 구경했네요. 이거를 이걸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이제 흙이 좀 먼저 들어가고, 근데 자충이 없으면은 맛보기로 결국 안 되는데 미리 해두니까 단수가 되네요. 네. 이제 리어 선수가 이제 후끈 달아올랐어요. 이제. 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것도 다 이게 생으로 이걸 죽였기 때문에 네, 뭐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김다영 3단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네.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깜짝 한 수네요. 네. 오늘의 묘수인데요. 네. 오늘의 묘수보다 지금 이달의 묘수는 뭐 이달의 묘수 정도 무조건 돼 될까요? 있고, 네. 이제 아직 2018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올해 묘수 네. 후보는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바둑이 물론 지금 흙이 쫄딱 망한 건 맞는데 일단 백이 바둑이 좀 그전에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이 바둑이 좋기는 해도 이 체감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 실제로는. 또 그런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연달아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몸 풀렸는데요. 그 수도 묘수네요. 들어가면은 막아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리고 또 찝으니까 흙이 반발을 하게 되면은 단수 치고 있고 여기를 막고 이렇게 이제 두더라도 이쪽을 막게 되면은 넉 점이 고스란히 잡힙니다. 네, 이제 김다영 선수가 드디어 이제 몸이 풀렸군요. 네, 마구마구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넘어가는 것과 네. 맛보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물론 김다영 선수가 이제 잘 뭐 두 개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체감으로는 뭐 흙이 좀 말도 안 되게 됐죠. 지금 이 모양이 다 깨진 것도 좀 모자라서 이 두 네. 점이 잡혔고요. 흙이 얻은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어차피 다 자기 집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백은 내가 너 엄청나게 유리하다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그 전에 바둑이 나빴다.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백 전체도 네.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조심해야죠. 네.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추위를 타면 안 돼요. 네. 이 이제 큰 시합을 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내가 유리하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떨립니다. 이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김다현 선수 일단 너무 느긋하게 두면 안 돼요. 네, 호구를 쳤네요. 네. 네, 잠깐 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느슨한 겁니다. 이게 왜 느슨하냐면 여기를 잇고 나서 물론 네. 당하긴 하겠습니다만 잇고 나서 흙은 이 선을 이제 기어야 되는데 이게 흙이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유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둡니다. 이렇게 한 점을 그냥 떨어뜨리는데 이게 보시면 10집이 넘잖아요. 네. 지금 호구 친 수가 약간 좀 방심한 수 같은데요. 그래도 우측은 넘어갈 네. 수 있나요?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항상 좀 괴로운 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넘어간 다음에 중앙이 또 끊깁니다. 그럼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긴 했습니다만 이득이 좀 덜한데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여기는. 네. 백이 이거 무조건 두는 게 정수죠. 일단 뭐 김다영 3단이 묘수를 찾아내면서 백테마 전체를 잡았습니다. 김다영 3단 그동안 중국 프로기사와의 승률에 있어서는 43.7%를 기록 중인데요. 네. 뭐 7승 9패라면은 거의 5할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지금 김다영 선수의 나이와 네.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나저나 이 바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뭔가 이게 좀 무사히 이제는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왠지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게 침착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둬야 되는데 네. 이게 두 기사가 이 대마 수상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뭐 과열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리어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놓쳤으니까요. 정말 다 잡은 고기를 정말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자, 만약 김다용 3단이 넘어가고 네. 중앙을 내어줬을 때 그 집계산이 어떨지도 계산을 해봐야 네. 되겠고요. 중앙이 큰지 우변이 큰지도 봐야 되나요? 크기는 중앙이 큰데 네. 지금 이걸 밀었다는 얘기는 변을 넘어가겠다는 살리거나 건가요? 아니면은 다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여기를 둔 게 좀 어렵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이어서 두는 게 제일 쉬웠고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은 중앙 당연히 두 점보단 넉 점이 크죠. 네. 이렇게 해놓고 두 점 버릴 수는 없고요. 그럼 결국 필연적으로 여기 밀고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밀고 나갔을 때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맞게 되면은 네. 이 형태에 넘어가더라도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끊는 수가 두 수기 때문에 연속 단수로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끌고 나간 다음에 이쪽 호구를 쳐야 되는데 네. 이제 흑은 반대로 이쪽을 두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두면 늘어서 보통 이런 식이 되는데,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 수죠.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이게 선수가 돼서 흙이 백이 한 수 부족입니다. 네. 그럼 그냥 호구만 쳐두고 네. 이게 다르게 둬야 되죠. 네, 어쨌든. 흙이 네. 막아갈 때 백이 뭐 젖히는 수단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지금 일단 호구는 네. 어쩔 수 없는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은 여기를 이제 넣는 게 정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먼저 젖혀 이은 다음에 흙이 욕심을 부리면은 이건 이제는 달라지죠. 네, 세수 대 내수죠. 자, 일단 침착하게 두면은 역시 백이 좋네요. 네, 양쪽을 다 해결하는 수를 이번에도 네. 김다영 3단이 찾아냅니다. 네. 자, 여기서 우측을 변 쪽으로 먼저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 리어 선수는 한국 프로기사들과의 대국 참 많았는데요. 네. 76판을 치렀네요. 네. 리어 일단 선수가 2006년이니까요. 네, 2007년부터 세계 대회에서 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대우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승률은 57.8%를 기록 중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황룡사배가 한국, 일본 모두 2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고 네. 중국은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건데요. 일단 중국은 우선 네, 이번에 가장 핵심 키가 루이나이웨이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루이 구단은 뭐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강자 중에 강자인데 단체전에는 좀 참가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좀 최정 선수 이후로는 이 단체전, 특히 작년에 단체전은 한국이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저격용으로 루이 구단이 좀 출전한 건데 일단 루이 구단이 좀 나오기 전에 좀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좀 쓰러져 놓고 봐야겠죠. 네, 일단 뭐 이 리어 선수의 질주를 네. 막아야겠죠. 거의 다 온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자. 일단 뭐 느낌으로는 백이 잘 된 것 같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점을 뜯기고 이런 게 한 점 뜯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쪽에다 공배가 집이 되는 바람에 네, 15집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는 커서 좀 더 형세를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확정가만 네.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좀 이쪽이 글쎄요 좀 아픈 게 20집이에요. 이쪽이. 네. 네. 보기와는 집이 크죠. 네. 이쪽 두 개가 합쳐서 약 25집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합쳐서 이제 그리고 10집. 35에 네. 또 일단 약간 좀 눈대중으로 애매하네요. 봐도 네. 10집 이상은 나죠. 일단 45집은 확정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제 몇 집이 나냐겠네요. 오히려 백집 계산하기가 네.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 25집 정도 이제 보면 되고요. 네. 이쪽에 7집. 자, 32집에 이쪽에 한 8집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10집. 쉬운 집이나 났네요. 네. 자, 그렇다면 흙이 45, 백이 네. 쉬운. 일단 중앙에서 10집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쉽진 않겠네요. 근데 차이가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큰 차이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제 들여다보고 첫 번째 들여다보고 네. 있고 여기 틀어막게 쉬어갈 되면은 때. 어쨌든 이게 10집까지는 아니더라도 5집 이상은 무조건 납니다. 이쪽이. 네. 그래서 일단은 단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이쪽의 맛이 굉장히 나빠요. 이쪽이. 좀 삼삼의 맛도 그렇고 가령 이쪽을 이제 두고 이어야 되겠죠? 네. 그럼 삼삼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 두면은 자 이런 데 둬서 젖히게 되면은 이쪽의 약점 때문에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실수를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흑은 백은
어떻게든 여기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 네. 받아둬야 하나요? 이쪽을 이제 받지 않으면 여기를 두고 백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못 삽니다, 이쪽은. 받아둬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흙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진행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바둑을 둬보면 꼭 항상 내가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괜히 헤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아까 이런 거 버리는 게 스무집짜리인 겁니다. 이런 게. 이거 차이가 그냥 팍팍 좁혀지죠.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 민 것도 약간 실수예요. 중앙 쪽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선수로 당하고 여기 또 둬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차이가 이제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3-3의 맛이 굉장히 머리 아프고요. 네. 일단 좀 활용은 하나 했는데 그만 중앙에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중앙에서 네. 10집 이상 나면 안 되니까. 네, 이 수는 뭐 좋은 수입니다. 나중에는 한 점은 있진 않겠죠. 네, 이렇게 두면서 백이 이제 살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틀어 막더라도 일단 여기를 두게 되면은 10집은 절대 나질 않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좌상, 그 귀가 문제인데요. 네.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요. 지금 근데 네, 바둑이 참 묘하네요. 네. 지금 중앙이 이제 봤더니 중앙이 네, 백이 지금 이렇게 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중앙이라는 거는 지금 석점이 떨어지는 게 남았다는 건가요? 자, 백이 이쪽을 무조건 이겨놨어야 되네요. 지금 야, 이거 참 바둑 묘합니다. 아까는 이게 정말 큰 차이군요. 이쪽을 두는 수가 생겼어요. 네. 네, 집을 낼 수는 네. 있는데요. 근데 아까는 이게 왜 안 됐냐면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 집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게 백이 아까 여기 있었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두고 여기 둡니다. 백이 여기 둡니다. 흙이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한 집을 없애러 와야 돼요. 백이 끊을 수가 있죠. 여기 둬야 되면은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흙이 전체가 잡힙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거를 놓쳐갖고 지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게 통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이 이렇게 둘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묘수로 네. 살아났는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빡하긴 했는데 지금 그냥 한 집을 내면 안 되는 여기요? 건가요? 네, 좌측으로. 근데 지금 그걸로는 지금 이기가 좀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네. 살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만만치가 않았는데 네, 이렇게는 힘들어요. 지금. 아까 차이가 너무 빨리 좁혀져갖고 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죠. 일단은 김다영 선수가 너무 흔들립니다. 이거는 못 산 거 아닌가요? 네,
한 집을 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백이 느슨하게 놓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고두고 이제 발목을 잡는 건데 아마 김다영 선수가 아까 여기서 여기 해놓고 이렇게 사는 걸로 아마 읽고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아, 달라졌어요. 이거 굉장한 악수네요, 백이. 이제는 안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갑자기 좀 망연자실해지는 장면이네요. 네, 역시 여기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됐는데, 두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또 아까 백이 여기에 두지 않고 여기에 뒀어도 역시 흑이 안 됐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쉽게 처리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그냥 봐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살려두고 좀 네. 종반을 내다봤더라면 네. 좀 당황했죠, 어땠을까 그때는. 싶은데요. 네. 야, 근데 묘수를 둔 다음에 김다영 선수가 너무 방심했네요. 네. 이제 리어 선수가 그만큼 경험이 많은 거죠. 리어 선수도 예전에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겼네라고 묘수도 쓰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겼다라고 방심할 때가 실은 실수가 많이 나올 때다. 그러니까 리어 선수가 사실은 아까 큰 실수 나왔을 때 던져도 이상할 게 없지만 네. 계속 두지 않습니까? 노림을 네. 갖고 계속 진행을 시켰던 건데요. 이거 참. 그래도 오늘 김다영 선수 좋은 경험 했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 했습니다. 아마 그 승부에 있어서 지금은 수가 안 보이네요. 네.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흙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다 둬야 되는데 그냥 봐도 끝났다 생각하니까 가장 쉬운 길로만 골라뒀는데 그게 어떤 함정이었습니다. 자, 먹여치는 네. 수가 나왔는데요. 네. 뭔가 좀 안 되는 건가요? 네, 만약 되면은 두 번째 묘수긴 한데 지금은 안 되네요. 이제 김다영 선수가 아마 오늘 좀 잠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개인전이면은 그냥 내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 또 단체전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할 텐데요. 수가 없네요. 잘 찾아냈었는데요. 이게 묘수를 너무 한번 아쉬운데요. 네. 묘수를 두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분위기가 너무 이제 좋아졌죠. 근데 실은 저희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 김다영 선수가 아직 이게 아직 굉장히 어리고 98년생이니까 이제 21살 아닙니까? 예,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더 이상 없었군요. 여기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김다영 3단 분명 묘수로 사는 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또 걸리네요. 네, 이게 참 아니 근데 상대도 이게 그 수가 참 어렵긴 했는데 네. 김다영 선수가 역시 그 방심을 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그 노련하지 못한 점, 네, 이거 어쩔 수 없고요. 또 마지막에도 역시 차분하게 장기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역시 지금 선택의 순간에서 너무 강하게만 두는 것들이 또 끝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아쉬움을 남겨두기는 하지만요. 아직도 한국의 여자 랭킹 1, 2위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 중국의 리어 선수가 계속 또 연승을 나가는지 내일 오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대국입니다. 1차전 마지막 대국 아마 오유진 선수의 출격이 유력한데요. 과연 이 오유진 선수가 한국의 첫 승을 안겨줄 수 있을지 내일 오후 1차전 마지막 대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